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삼각함수 C단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페이지 상으로는 이제 90페이지에 해당하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590번 문제. 좌표 평면에서 크기가 나와 있는 각하고 같은 동경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데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쪽에 나와 있는 2n 플러스 1파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앞에서 호도법을 배웠지만 파이가 이제 1부터 넣어보면 뭐 3파이, 2를 넣어주면 5파이, 7파이 이렇게 해서 항상 가리키고 있는 각도가 뭐 이쪽 방향의 각도로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을 시초선으로 하는 그죠? 동경에 있을 때 이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고 요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쪽에서 읽어보니까 얘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나왔을 때 얘는 이제 n값이 홀수가 나오느냐 짝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수 짝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얘는 두 개에 의해서 홀수냐 짝수냐 두 가지에 의해서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모를 얘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분의 n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3이죠 3. 그럼 이제 n값에 해당하는 애는 우리가 이제 느낌상으로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n값은 3개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나눠지겠죠. 자 근데 불행하게도 3의 배수는 이제 홀수 짝수 요거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사실상 2와 3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2라는 6의 배수만큼에 의해서 뭔가가 갈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주기성을 갖는 거를 이제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주기성은 6개에서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6칸에서 주기성을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갖고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는 넣어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넣어봐서 이 각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같아야 되어지는 OP1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1을 넣어보면 얘가 이제 지금 보면은 1을 넣었을 때 3파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 여기 1일 때는 홀수를 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3파이의 3분의 파이인데 3파이는 이제 결국 2파이 돌고 파이만큼 간 거니까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3분의 2파이다. 이게 OP1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3분의 2파이하고 같은 애는 몇 개 있습니까? 이거네요. 자, 이제 OP2 요걸 볼까요? 2를 넣으면 5파이죠. 5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더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더한 거야. 자, 그럼 요거 이제 요런 느낌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요 값 자체를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써줘도 상관없고 이제 선생님 이따가 그림상으로 표현할 거니까 그림상으로도 한번 느낌을 봐야 되니까 요 그냥 이렇게 두 개 한번 다 써볼게요.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OP3 얘 세 개를 볼게요. 그럼 7파이에서 요번에는 파이를 빼겠죠. 근데 이제 0이죠 0.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홀수 파이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계속 파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4를 볼까요? OP4. 얘는 이제 9파이가 될 거고, 거기에 3분의 4파이만큼 더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9파이에서, 여기 봐보세요. 9파이는 이제 파이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또 파이만큼 오고 또 3분의 파이만큼 온 거니까 얘는 결국은 3분의 파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죠? 9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10파이잖아요. 10파이는 0이니까. OP5를 보면 11파이에서 3분의 5파이만큼 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뭐 이게 쭉 가서 9파이를 하게 되면 파이니까 그냥 파이 더하기 9파이 더하기 2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있네. 그죠? 맞나? 쭉 빼서 그죠? 파이 빼기 얘가 지금 파이 빼기 그렇게 봐도 상관없고 뭐 똑같네. OP6을 볼까요? OP6은 얘는 이제 직선이 아닌데 갖고
얘는 이제 13파이에서 그죠? 3분의 6파이만큼 이렇게 되게 되면 그죠? 얘는 2파이가 15파이. 자, 15파이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파이죠,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6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제 확인해야 될 시간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주기가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7을 넣어주게 되면 15파이에 그죠?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상 얘를 보면 이제 15파이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빼기에 3분의 7파이를 3분의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결국은 1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자, 위에 거랑 이제 달라 보이겠지만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똑같이 홀수 파이가 나오면 가리키고 있는 게 동일하고 여기 뒤에 부분에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확인해 봐야죠. OP8. 자, OP8은 뭐냐면 17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3분의 8파이가 나오는데 자, 동일하게 봐야 되니까 자, 얘도 17파이에다가 자, 3분의 6파이만큼 더하고 3분의 2파이만큼 더하고 이렇게 써보겠죠. 그러면 요 앞에 게 19파이가 되니까 19파이는 뭐 그대로 써주고 3분의 2파이를 쓰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19파이라고 하는 애는 또 마찬가지로 파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더라. 자, 이렇게 보게 봤을 때 이제 6칸에서 이제 주기를 가지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지금 답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 100이 그죠? 6개를 주기를 가지니까 6으로 나눠보면 16개가 이제 겹쳐지겠죠. 그래서 동경의 같은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6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림상으로 봐서 느낌을 좀 한번 그림으로만 좀 표현을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자. 이게 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런 원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3분의 2파이를 보면요. 3분의 2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이, 자,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나오게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OP1이 이렇게 찍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5파이가 있는데 3분의 5파이라고 하는 애는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간 거니까 자,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여기가 OP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0이니까 OP3은 이쪽에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OP4가 얘기당하는 건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인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안 그려진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해당하는 여기가 OP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 각도가 이제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P55죠.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사실상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온 여기가 OP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OP6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니까 여기 OP6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 6개의 주기로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지? 얘가 100까지 있을 때 총 16개가 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작할 때 요거를 좀 느꼈으면 그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홀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 짝수가 나오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중심으로 홀수 짝수에 의해서 두 칸을 중심으로 얘가 변할 거라는 거 사실과 3분의 n파이니까 얘가 분명히 3분의 3이 되는 순간 즉 다시 말하자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뭔가 값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를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2개와 3개의 즉 6개를 주기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봤으면 좀 쉬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써봤으면 6개까지 쓰기는 쉽지 않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591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또 나와 있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분의 n파이가 이사분명 가게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요. 이사분명각은요, 이사분명각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그 한 번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가 x축 이렇게 y축 있을 때 여기가 1, 2, 3, 4잖아요. 너무 쉽죠, 그죠? 그때 이게 이제 직각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축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1사분면의 각은 0도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2사분면의 각은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여기가 파이죠, 이렇게 돌면, 그죠? 그 다음에 3사분면의 각은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2사분면의 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일반각으로 지금 표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가 2파이잖아요. 근데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2n파이를 적어줘야 되는 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사분면 각이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근데 여기서 n이라는 값이 여기 위에 쪽에 있으니까 n을 쓰지 말고 또 다른 미지를 씁시다. k를 쓸까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사분면까지 가려면 2분의 파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요게 5분의 n파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파이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겠죠. 요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k는 정수죠. n은 자연수고요.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쪽에 보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n을 구해야 되니까 파이를 양배로 나눈 다음에 5를 곱하면 10k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n이 나올 거고, 여기는 10k 더하기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 n은 자연수고 k는 정수고 n이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니까 k가 이제 음수가 나와도 되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는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k가 0을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에 0을 한번 넣어보면 2분의 5니까 2.5에서 n값이 5 사이가 나오죠. 이때 n의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n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스몰 m은 2.5, 5 사이에 있는 스몰 m 값 3이 되겠죠. 3. 자, 이렇게 그죠? m 값은 뭐 구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똑같은 원리로 7분의 n파이가 3, 4분면에 가게 되도록 하는 n의 요번엔 최대값이군요. 요번에는 n의 최대값 라지 m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자. 지금 2k 파이 더하기 3, 4분면 각이니까 파이만큼 오고 7분의 n파이 있고 2k 파이 쓰고 더하기 2분의 3파이 있고, 자, 마찬가지로 k는 정수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n 값이니까 양쪽에 7을 곱하고 파이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가 14k 더하기 7 이렇게 나올 거고, n 나올 거고, 14k 여기는 왜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냐. 그럼 2분의 37에 21 이렇게 나오겠죠? 양쪽에 이렇게 곱했죠? 요 k, 요 k 같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k가 어떤 값이 됐을 때 이 n이 최대가 나올까를 이제 봐야 되는데, n 값은 100 이하의 자연수죠? 모르면 나올까요? k가 일단은 8 넘어가면은 안 되네. 7도 안 되네. 6, k가 6인 순간 6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6, 4, 24, 84죠? 84 더하기 7.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값, 이거보다 커지면 n이 100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k가 이거보다 작아도 되긴 하는데, 우린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k는 6을 선생님이 선택한 거야. 될 수 있는 큰 값을 선택한 거죠. 얘는 이제 10.5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왜냐면 이제 정수값 구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91이죠. 요 값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최대값이니까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에 해당하는 라지 m은 94라는 사실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해 놓으면, 그죠? 그 다음에 뭐 답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죠.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91입니다. 91.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자, 592번. 이건 뭐 기출 문제인데, 그림을 새로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다 이제 웬만하면 선생님이 그려보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원에 막 내접하는데 이런 거 보면 좀 별로죠. 그죠? 색칠한 부분에 있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우린 뭘 구할 거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원의 중심 잡고요. 여기 중심 잡고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가 여기에 내접원에 또 여기 중심이 있겠죠. 요 값이 또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반지름 R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여기도 R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도 이제 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중심이 있고 요 중심하고 저기 중심하고 얘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자, 똑같은 원리로 여기 이제 중심하고 연결을 하고 여기 중심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중심하고도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연결하고 여기도 중심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중심하고도 연결을 해보고 하면 이쪽에 이제 육각형이 정육각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겠죠. 근데 이 정육각형이 나오는데 요 길이가 이제 2R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쪽에서 보이는 지금 여기 잘라본 여기는 이제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보는데 요게 이제 60도니까 이게 60도고, 그죠? 이게 2R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이제 2R이고 잘라지니까 여기도 이제 R이 되겠죠. 여기도 R만큼. 이거 잘라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R이 지금 이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3R이 6인 거죠. 3R이 6. 그죠? 그래서 R 값이 2라는 사실은 이제 구한 거고. 근데 이제 R은 뭘 구한 거냐면 여기 R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니까 이제 우리가 요 길이가 이제 4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4. 이렇게 4를 뽑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정삼각형 선상에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 부채꼴을 구하면 되는데 요 삼각형만 하나 띄울게요. 띄다가 우리가 이제 좀 보기에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띄워볼 건데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자, 여러분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4로 본 거니까 한 변의 길이 4짜리인 정삼각형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이쪽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면 얘가 이제 수직 2등분이 될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2 딱 정확하게 나눠지니까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도 2만큼 이렇게 간 이쪽에 부채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채꼴의 요 넓이, 부채꼴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면, 그죠?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만큼을 빼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의 넓이.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정삼각형의 반쪽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선생님은 정삼각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정삼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삼각형의 넓이 S는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정삼각형의 4분의 루트 3 뭐가 나옵니까? A제곱이니까 한 변이 4잖아요. 16 이렇게 나오니까 자, 지워지면서 4 루트 3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4 루트 3이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부채꼴을 구할 거예요. 부채꼴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 부채꼴 하나 넓이 구해볼까요? 근데 이제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넓이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거야. 그죠?
그럼 2 곱하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r 제곱 세타인데 세타가 3분의 파이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워지면서 3분의 4 파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정삼각형 하나당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 여기 넓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잖아요. 요거. 요 파란색 부분 두 개를 뺀 거죠. 선생님이. 요 파란색 두 개 부분을 뺀 거고 지금 구하는 건 빨간색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이제 구하는 거는 결국 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요건데 요게 정사각형 하나당 나오는 넓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사각형이 몇 개 나올 거냐면 총 6개가 나오겠죠. 6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6만큼 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 넓이 S가 되니까 24 루트 3 마이너스 8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P하고 Q가 나온 겁니다. 이 앞에 쪽에 보이는 얘가 P고 얘가 Q니까 P와 Q를 더하라고 해서 그죠? 24 빼기 8이 되면서 답은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도형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그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볶고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구하는 목적지를 좀 잘라서 생각을 해서 보는 부분이어서 그죠 이런 생각들 하는 게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 그죠? 자 593번 문제 얘가 쉽더라 얘가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보자고요. 얘도 이제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그림을 볼 건데, 자, 지면에 평행한 직선 AB가 있으니까 여기 직선이 좀 선생님 연장선을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제 AB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AB 직선이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AB 직선이 있는 거고,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데, 그 1에 왕복하는 그죠? 1에 왕복하는 추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왕복하는 추의 중심이 움직이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왕복하는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사실상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호의 길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요거 왔다 갔다 이제 요 길이 이제 결국 구하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호 AB죠. 호 AB 곱하기 2 요걸 구하시오. 요런 문제로 바뀐 거예요. 사실 요런 문제죠.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추의 중심, 여기 문제 보면 직선 AB와 여기 직선 AB인데 추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12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뭘 준 거냐면 반지름을 준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라는 사실을 준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이라는 건 얘가 쭉 해서 제일 높게 올라가는 요 순간에 6이 나왔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이쪽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봤을 때 요 길이가 지금 6이라고 준 거죠. 요 길이가 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6인데 너무 당연하게도 얘가 이제 원을 띄우니까 요 길이가 12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이게 2대 1입니다. 2대 1. 그럼 이게 정삼각형 모양의 잘라진 부분이니까 여기가 60도죠.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올 거냐면 6분의 파이죠.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올 거냐면 90도에서 6분의 파이를 뺄 거니까 3분의 파이고 자 그럼 요거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요 회에서 이제 호의 길이 LB가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요 그냥 중심과 R세타잖아요. R세타. R이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12 곱하기 3분의 2파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 뒤에 쪽에 2만큼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2만큼만 해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워지면서 뭐가 나오냐? 16파인가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16파이네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593번까지 했고요. 그림만 뭐 제대로 나왔으면 얘도 이게 오히려 생각하면 더 쉽다, 그죠? 문제도 별거 없고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을 AB라고 하죠. 이게 뭐 단위원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원을 그려놓고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을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돼? 여기 이제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x축, y축 그려놓고, 자, a, b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뭘 나타냈냐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래.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위원이란 말이에요. 단위원에 y좌표가 알파, 동경 알파에서 y좌표가 3분의 1이면 그죠? b 값을 지금 사실상 준 건데 b 값이 3분의 1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이게 문제야, 그지? 그럼 이제 a, b라는 알파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보니까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알파인 거지 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a, b인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선생님이 늘상 하는 얘기대로 그죠? 보면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길이, 여기가 뭐냐면 사인 알파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길이가 뭐예요? 여기가 코사인 알파겠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근데 이제 요 값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을 줬으니까 이게 이제 써볼까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준 거고 요 값을 3분의 1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3분의 1인 거 알았으면 사실상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1 빼기 뭐 9분의 1만 해줘도 루트만 씌워주면 그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2를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 루트 2다. 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코사인 알파 값인 거지.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베타도만큼 갔는데 얘가 b 콤마 마이너스 a래요. 그러면 이제 베타 각이 뭐 양수 각이야 음수 각이야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 콤마 마이너스 a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b 콤마 마이너스 a니까 b는 이제 양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대략 적어볼게요. b 콤마 그죠? 마이너스 a니까 요 정도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건 뭐 대충 잡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잡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반대 각으로 본 게 마이너스 베타 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베타 각으로 가면 요 삼각형이 뒤집어지겠죠. 요 삼각형이 뒤집어질 테니까. 자,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베타 각이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b, a가 되겠죠. b, a. 그죠? b, a겠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사인 베타니까 사인 베타는 결국 a네. 요게 이제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게 똑같은 원리야. 그러면 사인 베타가 a네. 근데 a는 뭐야? 코사인 알파잖아. 여기 답이네요, 그냥. 이 뭐 문제냐, 그지? 그래서 답은 3분의 2 루트 2다. 이렇게. 그래서 원상에서 돌고 있는 것만 지금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얘도 뭐, 그죠?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좀 푸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쓰지 말자고. 자, fx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각 세타는 도대체 몇 사분면 각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0보다 크면 x가 요 안에 있는 애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 말이야? 자, 봐봐. 요 값이 0보다 크면 1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에 따라서 그죠? 요 값이 나오는데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값이 최대값이 1이고 어차피 얘가 나올 수 있는 애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을 뭘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를 지금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더해서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 값이 이제 양수가 나왔다면 얘가 2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나오면서 얘가 2가 나왔겠지. 2.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수여야 되잖아.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수여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만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나와서 0이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요런 얘기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죠?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사인 세타는 0보다 커야 되고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1과 마이너스 2가 나와서 0이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위에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탄젠트 세타가 양수이면서 사인 코사인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게 요거 배웠잖아요. 얼싸 않고. 그죠?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3, 4분면 각이잖아요. 3, 4분면 각. 3, 4분면이면 이러한 계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죠? 근데 두 개가 모두 양수면 두 개가 모두 양수인 건 얘밖에 없거든요. 1, 4분면. 근데 1, 4분면은 탄젠트도 양수예요. 그럼 이렇게 있는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결국은 2번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 4분면이 나온다. 그래서 몇 4분면 각이냐? 3, 4분면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596번이랑 뭐 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